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시 설명회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입시 관련 교육계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에는 두터운 마니아층으로 인기몰이 중인 YTN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유머에 유용한 정보까지 고루 갖춘 프로그램. 이게 웬 난리지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최신 소식을 엄중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접하는 만큼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하는 것 역시 기자의 역할일 겁니다. 한글문화연대는 누구나 알아듣기 편한 우리말 기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쉬운 우리말 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는데요. 2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 500여 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단어들을 우리말 표현으로 쓴 기자에게 이번 상이 수여됐다고 합니다. YTN 부산지구 김종호 기자와 사회부 홍민기 기자가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YTN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말 사용 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합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은 수험생 자녀가 없는 집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죠.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대학 지원 시기가 되면 그야말로 정보전이 펼쳐집니다. 이 정보를 전하는 언론도 더 빠르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여러 취재원을 통해 보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리뷰할 시간은 수능 관련 정보를 전한 YTN 교육계 보도 살펴봅니다. 네, 이제 수능이 우리나라 교육계 최고의 이슈라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교육계 관련 YTN 보도를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지금 이 YTN의 관련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수능 입시 관련 보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입시 제도 분석 보도입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게 정착되고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입시 제도에 대한 분석 보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능과 관련해서 취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함에 있어서 어떤 취재원을 활용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언론이 어떤 취재원을 활용하고 인용하느냐가 수용자인 대중의 의식과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능 관련 보도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취재원을 활용하고 또 자주 인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정책과 입시를 다루는 교육 전문 기자의 그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 기자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노하우가 필수적일 텐데요. 다른 분야 못지않게 교육 전문 기자에 대한 관심 필요합니다. YTN 이렇게 보도를 살펴보니까 교육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기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YTN은 따로 교육 전문 관련 그 기자를 두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YTN에는 지금 이제 자주 눈에 띄는 기자가 김현아 기자 그리고 신지원 기자입니다. 두 분이 이제 교육부, 교육청, 그다음에 입시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교육부나 이제 입시를 담당하는 기자는 경력이 좀 있는 기자를 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분야는 또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취재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하지는 못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분야는 정말 교육 분야의 전문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깊이 있는 그다음에 시청자들에게 정말 좀 더 분석적인 내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외부 교육 전문가 그리고 어떤 분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거나 출연을 해서
대담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걸 보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문성 있는 기자들을 활용을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의 중심을 보면 이제 초고난도 문항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은데 이 초고난도 문항이 없으면 수능이 좀 쉬워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를 보면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평가원님, 이 부분 YTN 관련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수능 관련 핵심어는 킬러 문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능 전부터 킬러 문항을 없앤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관련된 보도도 많았습니다. 11월 16일 보도입니다. 킬러 문항 단 한 문제도 없다. EBS 연계율 50%. 이제 시험 당일 이게 보도인 건데요. 이번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어떻게 배제했는지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시험 이후에 사실 전문가와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어서 시험 이후 11월 17일 보도에서 바로 나왔었는데요. 킬러 문항 아닌 킬러 문항, 혼돈의 수학 22번 문제 앵커 리포트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이 보도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험생은 킬러 문항으로 느끼는데 정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리포트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질은 이 시험이다 보니까요. 적절한 편차를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너무 이 킬러 문항이 있냐 없냐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이 매년 있고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획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YTN 보도에는 좀 이색적인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예, 사실 11월에 들어서면 수능 시험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모든 매체에서 보도 패턴이 정형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TN 수능 관련 보도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보도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몇 가지 새로운 시선을 담은 취재 보도가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교도소의 첫 수능고사장, 만델라 소년학교 수능 도전. 이 보도에서는 소년 교도소 수용자들의 수능 준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도소 안에 소년 수용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운영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장은 지난 3월 17세 이하 수용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교도소 안에 문을 연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도라고 합니다. 만델라 소년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종한 서울 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의 인터뷰도 실었는데요.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범죄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델라 학교 수능 응시자와 관계자들을 만나게 돼서 또 반가웠고요.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게 된 이색 수능 보도였습니다. 네, 저는 84살 여고생의 수능 도전기 마음 많은 이팔 청춘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늦가기 수험생들의 도전과 열정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죠. 그 학교가 유명한데 그 학교 수업 시간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줬고요. 어르신들의 공부를 향한 뜨거운 열기 또 배움의 열정이 누구보다 크다라는 점들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많은 선후배의 도전과 격려 모습을 전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부 수업에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는데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집중하고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이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도 또한 수능이 단지 경쟁의 의미를 넘어서 도전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도소에서 보는 수능 그리고 84세 여고생이 보는 수능 정말 흥미가 확 당기는 그런 이색 소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지면 정말로 공교육이 바로 세워지느냐 이런 또 의문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교육의 백년지대의 정착을 위해서 현명한 언론 보도는 필수다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YTN의 수능 난이도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위한 대담, 인터뷰에서 만난 대부분의 전문가가 사설 학원이나 사교육계 종사자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간접 광고나 사교육 쏠림 현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능이나 입시 관련 보도와 인터뷰 해설에서도 인터뷰 대상과 패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보도에서 수능시험 예측과 난이도 해석, 입시 전략 해설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또 대담 패널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D-4일 미리 보는 수능 난이도 주의할 점은 이 보도에서는 이만기 UAE 교육평가연구소장이 출연했고요. 수능시험 성적표 배부 이후에 방송된 뉴스큐, 킬러 문항 없는 역대급 불수능, 사교육 강화 우려, 해설대담에서는 유명 입시학원 대표가 출연해서 수능시험 결과 등급 배치와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전반적인 대담 내용은 수능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사교육 강화가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설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의도치 않게 유명 강사나 입시학원에 대한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이제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된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11월 19일 보도입니다. 킬러 문항 변별력 다잡은 수능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까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이제 보도에서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라는 게 중론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 중론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나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사자인 그 수험생이나 또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킬러 문항이 없어지더라도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그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또 좀 적절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킬러 문항이 있든 없든 사교육에 좀 기댈 수밖에 없다는 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수능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말 너무너무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언론이 좀 정권에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것이 사실 이제 목표하던 바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뭐 저희 YTN을 포함해서 많이 지적이 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게 입시 문제를 보도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이제 이걸 특정 뭐 인기학과의 쏠림이라든지 획일적인 어떤 지원, 그다음에 대학의 서열화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하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뭐 이 언론에서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보도를 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 내부에서 이제 계속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은 일부 몇 개 대학 몇 개 과만 간단히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더 이것은 좀 더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입시학원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걸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입시가 산업화가 됐고,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전략이라든지 정보를 언론이나 다른 어디보다도 더 빨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낮은 겁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역시 아직도 더 개선돼야 될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입시학원이 이게 기업화가 돼서 이제 일반 언론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걸 굳이 언론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아도 직접 수험생,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입시 기업들의 사이트나 어딘 장소를 방문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과거처럼 입시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교육 환경에서 언론 수준의 어떤 자성의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바른 우리말 사용 권장을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요. 수능과 관련해서 고쳤으면 좋은 표현들도 여기저기 눈에 좀 띄었다고요. 예, 최근에 시민들이 생활이나 온라인, SNS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언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송의 영향력과 언론 보도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이러한 용어들이 언론 보도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능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킬러 문항,
불수능, 역대급 등의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YTN 보도 제목들만 살펴봐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전달 보도에서는 사용하기 부적절한 단어들로 보입니다. 킬러 문항 용어에 대해서는 뉴스라이더, 킬러 문항 빠진 첫 수능, 난이도 어땠나 대담을 접하면서 문제의식을 좀 더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요.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이 출연한 대담이었습니다. 앵커의 첫 질문은 2024학년도 수능시험 킬러 문항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최대의 관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우연철 소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킬러 문항,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 초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번 수능 시험에서 문제가 된 수학 22번 문항에 대한 해설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도에서 이 단어 사용에 왜 더 신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유행어나 최근에 회자되는 신조어를 사용해서 기사 제목을 뽑고 또 보도를 하면 흥미를 유발하고 사실 좀 더 와닿게, 정서에 와닿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도가, 방송 보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 언어 선택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좋은 우리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듬어 쓸 수 있는 표현들은 신경 써서 바꿔 쓰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을 해주시죠. 수능보도 취재원 활용의 신중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 중심의 보도 관행과 언론사 간 경쟁, 또 사교육 취재원 활용과 의존 등 수능 관련 보도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특별히 수능 보도에서 인용되는 취재원은 학생들의 대입 지원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교육 취재원이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교육 취재원 활용과 의존이 불가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진 신중한 보도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도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을 성찰하고 지향점 찾아 변화해야. 언론에서 수능 시험 관련 보도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벤트성 행사처럼 정형화되어서 다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수능 시험 전후로 관행을 따르는 보도를 하는 사이 언론 스스로 이러한 사회 현상을 비판 없이 내면화하거나 부지불식 간에 조력하지는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 분야를 대하는 언론의 사명을 기반으로 YTN 입시, 수능 관련 보도에서 YTN만의 차별화된 변화와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찰과 차별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며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가 멀고 또 시차까지 둔 해외 소식의 경우엔 자세한 배경을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이 타국의 이슈를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YTN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그 고심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끼실 텐데요. 오늘 에필로그 Y는 이게 웬 난리지 제작진과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국제 이슈가 증가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원인을 찾는 궁금증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편안하게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콘텐츠죠. 이게 웬 난리지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디지털센터 브랜디드 팀 함초롱 PD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웬 난리지? 제가 정말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웬 난리지? 저는 뭐 뜻을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게 어떤 뜻인 건가요?
이게 웬 난리지는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아이템은 주로 국제 뉴스를 다룹니다. 그래서 지식이 영어로 난리지잖아요. 그 말과 버라이어티한 해외 뉴스를 이게 무슨 난리가 났을까라고 빗대어 표현한 말로 좀 언어유희적 코드로 결합시킨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이름을 처음 보고 되게 재밌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제작진으로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들었을 때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자, 재미있고 쉬운 그런 내용의 콘텐츠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단순히 사건, 사고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해서 플랫하지 않고 좀 두께감 있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긴 호흡으로 구성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같은 경우에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왜 이렇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까? 왜 무장단체가 많을까?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의 갈등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한 내용들을 좀 지식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답변해 드리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단편적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정말 그 아이템 발제한 이후부터 내용 구성하시는 작가님 그리고 가편, 종편 다 담당하고 있는 PD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역사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난으로 위키백과나 이런 거 없으면 절대 편집 못한다라는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 안 된 신상 콘텐츠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도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YTN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몇 안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PD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PD들은 이제 굉장히 트렌디한 감각과 그리고 또 각자의 전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이 PD들의 특장점을 살리면서도 뉴스 채널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뉴스나 정보를 전하더라도 좀 재미있는 컨셉과 그리고 YTN에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얼굴 그리고 국내보다는 국제 이런 식으로 좀 가지를 타서 기획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지금의 이게 웬 난리지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웬 난리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이 진행자라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을 특별히 진행자로 좀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식을 전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진행하는 호스트가 가지는 어떤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뢰감의 기준은 이제 지성과 교양이 될 텐데 그래서 국제 뉴스를 다루는 만큼 이제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브랜딩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진행자분들을 좀 물색하다가 저희가 파비앙 씨와 알파고 신하 씨를 좀 이렇게 진행자로 정했어요. 네. 그 이유는 파비앙 씨는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세요. 그리고 알파고 신하 씨라는 분은 중동 기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감도 있고 역사적 지식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끼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라면은 이제 날래지라는 컨텐츠의 지식을 전하는데 굉장히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호스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해박한 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의 그 애정과 그런 신뢰감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진행자여서 좀 가능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시고 해외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미처 이제 준비하지 못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계신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잘 중간중간에 양념을 좀 이렇게 잘 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섭외를 정말 잘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신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웬 난리지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외국인 진행자 말고도 좀 특별한 점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제작하는 이 콘텐츠의 차별화된 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보를 전하는 콘텐츠인 만큼 좀 딱딱하고 고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컨셉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스탠드업 코미디 쇼의 컨셉을 좀 차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코미디 쇼를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나 무대 조명도 굉장히 화려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툭툭 던지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살려서 비슷한 느낌
느낌을 낼 수 있는 세트를 만들었고 그 세트를 저희가 지식 살롱이라는 컨셉으로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쓰이는 그런 마이크나 조명 그리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저희가 지식 살롱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로 촬영을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대화하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 주제들을 보면 이슈이지만 우리가 뉴스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발제회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이 주제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화 아이템이 프랑스에서 올해 벌어졌던 시위에 관한 거였는데 단순히 이제 이런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왜 이런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할까? 그런 시민들의 어떤 문화의식에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을까? 그 계층 문제에서 기인한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더 지식을 좀 재밌고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젊은 분들에게도 이런 지식이 좀 넓게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젊은 층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좀 선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중일 청년들은 왜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를 혐오하는 문화를 왜 가지고 있을까? 그런 어떤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적 코드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고 좀 복잡할 수 있는 주제를 쉬우면서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영상을 만들 때 꼭 넣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클로징에 난리지 한 줄 정리라는 아주 짧은 코너가 있습니다. 해당 주제를 이제 좀 한 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게스트분이 이렇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코너인데 굉장히 짧은 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굉장히 심사숙고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귀여운 모습이 좀 보여서 저희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이게 웬 난리지를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편은 좀 재미있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그 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최다 조회수 202만 회를 기록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편입니다. 사우디에서 그 빈살만 왕세자가 젊은 층에게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사우디 개혁에 나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많이 보실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게스트 김수환 교수님을 섭외한 게 이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요. 김수환 교수님과 파비앙이 이렇게 지식을 너무 깔끔하게 전해준다 이런 어떤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평은 지식을 입에 떠먹여준다라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보고서 저희가 굉장히 뿌듯했고 사우디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국가의 그 상황이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정리를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을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사우디와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게 알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영상을 만들면서 좀 듣고 싶은 반응도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끔 보면은 이런 콘텐츠를 더 만들어주세요 라거나 아예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파서 난리지 채널로 나가는 게 어떠냐라는 어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방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드백을 바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어떤 플랫폼 특성에 인터랙티브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 같고 저희 콘텐츠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한 편의 피드백보다는 난리지의 어떤 팬층이 좀 생겨서 꾸준히 챙겨봐 주시고 또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라오냐 이렇게 채찍질도 좀 해주시는 그런 애청 구독자분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웬 난리지 앞으로의 제작 방향도 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다음 날 나오잖아요. 저희는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하는 그 순간 1초 후부터 그 숫자의 고통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계속 확인하고 초조해야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영상을 발행한 이후에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숫자의 노예가 되지 말자. 네. 근데 그걸 이제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숫자의 목 매기보다는 지식을 쉽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잃지 않는 제작진이 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을 꼭 잃지 않고 제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이계회 날리지 앞으로의 영상도 계속해서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